김원웅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뛴다. 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제가 시간을 오버를 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개다. 맞습니다. 룰루님. 네. 정말 천주교 신자로서 부끄럽기까지 하시다 이러는데,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냉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8.15 때부터 막 난리를 치고 있고 폭언과 막말의 대명사가 된 이 조국이 진짜 찌질하게 잠잠하니까 이제 김원웅이가 8.15에 일종의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웅은 지금 지지율이 막 내려가고 있으니까 일종의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한 건을 하겠다 이러고 작심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내 밥줄을 지금 보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계속 개처럼 짖어져야 된다. 문재인의 개죠. 김원웅이야말로.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애견이고요. 근데 이런 이 잡견이 지금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민족의 반역자다. 근데 어떻게 이런 반역자가 어찌 감히 백선엽 장군을 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부역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7대3 공과 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보다 공이 많은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털을 닦고 집문서를 가진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탁통치 그거 해가지고 남한 단독 선거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정은 아래서 지금 정말 굶어 죽고서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저 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여옥대첩에 나온 사람들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김정은 막 이렇게 반대하면서 우리 어느 날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든가 정말 그런 나라들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초를 넣고 거기에다가 집에 털을 닦고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문패를 단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쌀을 갖고 곡간을 채워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6.25 때 여러분 그런 김원웅이는 자기는 독재시대에 생계를 위해서 공화당 공채로 들어갔고 이러는데 생계를 위해서 공화당 공채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막노동도 할 수 있었고요. 다 할 수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공화당 공채를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민정당에서 아주 요직 당직자가 되고요. 지금 제가 한나라당에 들어갔을 때 당직자들은요 참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박봉이었어요. 그러나 공화당 때 말하자면은 이 초기에 전두환 대통령 이 시절에는요 정말 돈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 때요 이 당직자들 중에서요 아주 부를 축적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원웅일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김원웅은요 생계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간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가 바로 김원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를 모독하고 있는 게 김원웅 아닙니까?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목숨 걸고 김원웅이 같은 놈들을 위해서 싸워 이긴 겁니다. 다부동 전투가 미군이 다 한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김원웅이. 다부동 전투는요. 우리 병력 8,000명으로 2만 5천 명,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북한군을 목숨을 걸고 백선엽 장군이 무찌른 겁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한 말이 있죠.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 나를 권총으로, 내가 후퇴를 하면 나를 쏘아달라고. 아니 일제시대에 태어나면 그게 다 죄인입니까? 근데 이 좌파인 사람들요 참 사고방식 웃깁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니스님 안녕하세요.
이번 국회의원 중 73명이 전라도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그네스오님,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 전라도 분들, 여기에 우리 동지들 참 많습니다. 리소야이님, 뭐, 모짜르트님, 정말 많아요. 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도 이 제부들이 전라도고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라도 분들이야말로 저는 볼모로, 인질로 잡힌 것 같아요. 이 전라도 분들한테 문재인이가요, 아주 그 떡을 던져준 거예요. 이낙연이라는 떡. 이낙연이라는. 너희 이제 DJ이어서 다시 한번 전라도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거짓말 치는 거죠. 사기 치는 거죠. 마치 충청도 사람들한테 행정수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충청도하고 호남분들, 저는 호남분들이 이제 뭐 여기 이제 요즘은 안 들어오시지만 김순영 교수님이라든가 참 좋은 분들, 그리고 제가 그 호남분들의 또 심정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별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차별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붕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 나라에서 가야 되고, 이 호남에 대해서도 크게 정말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호남 분들이나 충청도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속으면은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낙연, 우리 세 번째, 조금 있다가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절대로 이낙연 대통령 안 시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호남 사람들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PK에서 대통령 반드시 내야 된다. 정 안 되면 유시민이라도. 이게 문재인 머릿속이에요. 절대로 이낙연 안 시킵니다. 두 번째, 행정수도 세종시에다가 그럴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밖에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죠. 4월 달에 우리 지자체 선거, 보궐선거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지들이 다 성추행해가지고, 그래서 83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거 문재인이 하고 더불어민주당한테 830억 이거 배상, 손해배상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세종시로 막 보낸다 한다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분명히 서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당직자들이 얘기할 거고, 문재인이 또 꿍시렁 하면서 서울이 수도죠. 쩝쩝 이럴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속으셔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참 하는 걸 보면 전 제일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은 6.25는 해방전쟁이다. 이 사람이 94년도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주의자들, 즉 미국의 수정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리고 6.25는 내전이 아니라 이 국제전쟁의 대리전이었다. 냉전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김일성이가 이렇게 남침을 한 것도 사실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친 통일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겁을 먹은 김일성이 막 어떻게 할까 하는데, 미국이 말하자면은 이 이승만에 대해서 북진 통일을 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완전히 헛소리를 이 70 몇 년이 지나도 하고 있는 게 좌파들입니다. 미국은요, 이승만에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북진 통일이라는 말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경고를 한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6.25 때 이거는 팩트만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뭐 팩트 정도가 아니라 기록으로. 이 김일성이가요, 계속해서 자기가 남한을 쓸어버리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로 손을 잡아준 게 모택동이었어요. 근데 스탈린은 끝까지 잡아주지 않은 겁니다. 왜? 스탈린은요, 소련이 내세운 꼭두각시가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어떤 놈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판까지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징징대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래서 마침내 스탈린이 매우 우려하면서 거기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국제적인 냉전의 대리전이겠습니까? 미국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고 미국은 오히려 말렸는데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도하는 겁니다. 자, 다 좋습니다. 뭐 이 김원웅이가 자기는 생계 때문에 이렇다 이러면서 과거의 행적 다 좋은데 또 김원웅이가 역사를 완전히 외눈박이 역사,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역사만 딱 요쪽 얘기만 듣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 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원웅이는 광복회장입니다. 광복회장이 어떻게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을 향해서 마구 지저대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통당이 무조건 통합당은 친일을 옹호한다. 통합당이 무슨 친일을 옹호했습니까? 지금 다 전수전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 더불어추행당에서 친일 부역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불어추행당의 경우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물자가 많고 곡창지대고 이런 뭐 이 서해안 쪽 벨트에서 굉장히 더불어추행당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은 거, 거기가 말하자면 더불어추행당의 본토인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쪽에다가 공업지대를 일본이 육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에 대해서 자기네가 침투하기 위한 전진지대. 그래서 북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은요, 이 일본이 해줬던 기반, 이 공업 기반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못 살게 다 굶어 죽게 만든 거는 김일성도 굉장히 무능하다 못해서 부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산을 비롯해서 이른바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항, 일본의 대륙 전진기지, 이게 바로 호남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곡창지대도 많고 호남의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라도 출신들의 이 후예들이 무지무지 대부분인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부역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접촉이 많았은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분들도 내 재산 지키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맨날 친일당 뭐 친일 찌꺼기 이래가지고 한번 전수조사 하자 해갖고 막 전수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한나라당 쪽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정말 서너 명밖에 없었고 저 당에서 한 20명인가 30명이 그냥 쫘르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역사적인 그 당시의 경제의 중심,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조사하면은 친일 부역자는요, 저 더불어추행당에서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 다른 거 떠나갔고 박근혜보다 김정은보다 박근혜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박근혜는 친일 박정희 대통령의 후손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더 나쁘다, 아니 박근혜가 더 나쁘다. 이거 하나로 저는 김원웅이는 역사의 심판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정권 바뀌면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는요, 여러분, 항일 전쟁 전투에 몇 번 참여를 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적은 전투였습니다. 다부동 전투 이런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는요, 가짜다 아니다 뭐 이 논쟁은 지금은 우리가 무의미하게 됐죠. 왜? 3대 세습까지 시켰으니까 그 김일성보다 이 김일성이 더 김일성으로서는 더 유명해진 거죠. 말하자면 김규리가 김민선이었는데 지금은 김규리란 이름으로 좌파 정권에 등을 얻고서 막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김규리가 가짜인데도 이 낙타 같은 김규리가 진짜 김규리가 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청산가리 먹든지 근데 미국에 가서 햄버거만 먹고 있는 그 가짜 김규리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항일운동 뭐 이거를 다 얘기하는데 항일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찌꺼기나 마찬가지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뭡니까? 김일성이가 6.25 때 우리 국민들을, 같은 민족을 200만을 살상을 시킨 거예요. 민간인을요. 그리고 이 한반도를 이 피해 쑥대밭,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의 6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을 집을 이렇게 만들고 뭐 초토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인류의 역사상 이거보다 더 나쁘고 사악한 학살자가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자, 우리가 홀로코스트에서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죠. 김일성 나치급입니다. 나치보다도 더 나빠요. 왜? 같은 동족, 같은 언어와 문화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200만 명을 살상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김원웅이 역사의 심판대 반드시 내세워야 됩니다.